어떤 간증을 드릴까 조금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다가, 그래도 저는 군인이다 보니까 군대에서 좀 느낀 제가 신앙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저는 다들 알다시피 모태에서부터 교회를 다녔으니까 약 한 25년 정도를 가까이 이 교회를 출석을 했습니다. 또 그리고 아버지가 이제 목사님이다 보니까 어려서부터 이 어깨너머로 여러 가지 막 믿음의 뭐 그런 말씀들이나 뭐 이런 관련된 내용들을 많이 듣고 이렇게 자라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군대를 가기 전까지는 진짜 이 공적인 예배를 빠진 적이 손가락에 진짜 꼽을 수 있을 정도로 저는 이렇게 적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반주를 제 기억으로는 중학교 2학년인가 3학년 때쯤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 횟수로 치면 한 10년 정도 반주를 교회에서 계속 이렇게 꾸준히 반주를 할 정도로 신앙에 나름대로 제 나름대로 열심을 냈다고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였냐? 군대에 가서 제가 가장 많이 들어본 말을 꼽으라면 뭐 몇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왜 병사로 안 가고 장교로 이렇게 오게 되었냐, 이런 말들을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 그럴 때마다 저는 그냥 장교로서 이렇게 군 생활을 하는 게 용사로 사는 것보다는 훨씬 더 뭐 많은 경험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그냥 대답하고 넘겼는데, 사실은 뭐 그것도 이유는 맞는데, 사실은 이제 제가 군대를 가게 되면 이 반주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장교로 가게 되면, 만약에 장교로 가서 여기 가까운 데에 배치를 받게 되면, 내가 군대를 다니면서도 이 교회를 계속 출석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컸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정도로 막 그 엄청난 사람들처럼 높은 수준의 막 신앙은 아니지만, 그래도 제 나름대로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구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입대할 때가 이제 찾아와서, 임관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장교는 임관할 때가 이렇게 찾아와서 임관하기 한참 전부터 교회 분들이라든가 목사님이 막 많이 기도를 해주셨던 것 같아요. 정말 자대 가까운 곳을 붙어서 그 군대에 가서도 신앙생활을 계속 이렇게 광야수리교회에서 할 수 있게 해줘라, 이렇게 열심히 기도를 했던 것 같은데, 이제 학군단에서 어떻게 이 자대가 선정이 되냐면 6개 지망을 쓸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원하는 병과, 흔히 아는 보병, 여러분들은 이제 제일 흔하죠. 막 땅 이렇게 걸어가서 총 들고 싸우는 그런 보병, 뭐 포 쏘는 포병, 뭐 수송, 뭐 기갑, 정보통신, 막 진짜 엄청 많은 이 과들이 있는데, 이 지망을 어떻게 선정을 하냐? 1지망에는 무조건 저는 대학생이다 보니까, 대학생이면서 군인이다 보니까 관련 학과에 관련된 병과를 써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건축공학과니까 공병을 써야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로 관련 학과가 중요하고, 학군단 성적이 또 중요하고, 교육훈련을 받았던 성적이 중요하고, 세 번째로 이제 관련 자격증이 있으면 이렇게 보너스 점수가 되는, 이렇게 세 가지로 이렇게 정해지는데, 그 병과가. 근데 제가 관련 학과를 이렇게 보니까 군사경찰이 하나가 이렇게 처음에 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군사경찰이랑 공병 이렇게 두 개가 뜨길래 그때 제 생각에는 그래도 군사경찰을 쓰는 게 좀 더 수도권에 배치될 확률이 높지 않을까, 그리고 좀 더 편하게 군생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군사경찰을 이렇게 1지망에 쓰고, 공병을 2지망에 쓰고, 나머지는 어차피 쳐다도 안 봤습니다. 나머지 막 3, 4, 5, 6은 그냥 아무거나 막 이렇게 쓰고, 훈육관님한테 들고 가서 이렇게 상담을 받았는데, 훈육관님이 건구가 너 성적이 높다, 성적이 높아서, 왜냐면 성적이 비슷하면 성적대로 이렇게 자르거든요. 너는 학군단 성적이 높으니까, 교육훈련 성적이 높으니까 이거 충분히 가능성 있다. 제가 그때 2,500명인가 중에 한 130등이었습니다. 그래서 너 높다 해가지고 훈육관님이 써도 된대, 군사경찰을 써도 된다 그러셔가지고 군사경찰을 쓰고, 근데 이 건구가 2지망은 공병은 작년에 이게 찾아보니까 공병은 미달이 돼가지고 억지로 이렇게 끌려왔다. 사실 공병은 뭐 3지망이든 4지망에 써도 충분히 붙을 수가 있으니까 공병은 3지망에 쓰자 하고, 2지망에 뭐였지 기억은 안 나는데 인사였나 막 그런 걸 하나 썼습니다. 그렇게 쓰고 이렇게 막 써서 기다렸는데, 여기서 좀 또
어이가 없었던 게 하나가 뭐냐면 아까 자격증은 보너스 점수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건축기사랑 건설안전기사 이게 두 개가 있습니다. 산업기사랑 혹시 기사의 차이점을 아시나요? 산업기사가 그냥 기사의 하위원입니다. 결론은 산업기사를 따야지 기사를 딸 수 있는 건데, 저는 이제 건축공학과 4학년이다 보니까 기사를 바로 딸 수 있는 요건이 돼서 기사를 그냥 바로 땄어요, 4학년 때. 근데 산업기사는 3학년 때부터 딸 수 있는 자격증이고 그보다 한 단계 높은 게 기사다 해서 그 자격증, 관련 자격증을 군사경찰에 관련된 자격증을 이렇게 넘기고 있는데, 그 건설안전 산업기사는 보너스 점수가 되는데 건설안전 기사는 보너스 점수가 안 된다고 돼 있는 거예요. 더 높은 등급인데 훈육관님한테 이게 왜 한 단계 더 높은 등급의 자격증인데 왜 이건 안 되고 이건 되냐 이러니까 자기한테 물어도 모른다 이러셔가지고 뭐 그런 어이없는 사건도 있었는데, 자 그래서 근데 사실 이때 살짝 싸움을 느끼고 좀 뺐어야 되는데 그냥 공병을 일지망에 하든가 하면 공병이 됐을 텐데 그냥 그때는 생각을 못 하고 있다가 이제 자대 배치가 아니라 병과 분류 날이 왔습니다. 네, 와서 딱 보는데 이제 군사경찰이나 공병의 둘 중에 하나가 됐겠지 하고 이렇게 봤는데 보병이라고 써져 있는 거예요. 생각지도 못했던.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진짜 누가 뭔가 이렇게 진짜 장난친 것처럼 이렇게 보병이 돼 있길래 그래도 그때 생각하기로는 그러면은 진짜 자대를 엄청 가까운 곳에 붙여주시려나 보다, 보병을 해서. 이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때. 얼마나 가까운 곳에 붙여주시려고 이 보병을 하셨을까 생각을 하고 이제 또 그 자대 배치를 기다렸습니다. 내가 어디서 군 생활을 하게 될지를 이게 좀 그걸 했는데, 그때 이제 발표 날이 아빠랑 그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는데 그 골프장에서 카톡방에 그 훈육관님이 올려주셨더라고요. 그래서 딱 보니까 이건국 육사단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그때 예찬이가 육사단에 갔던 게 얼핏 이렇게 기억이 나서 여기 철원이구나. 이때부터 진짜 많이 되게 고민을 했습니다. 나 이거 장교해야 되나? 분명 처음에는 이 반주를 좀 하고 싶다는 생각으로 갔고 그런 것 때문에 지원을 했는데 전혀 의미가 없어져 버리니까 고민이 엄청 되더라고요. 그냥 포기하고 빠르게 병사로 갔다 올까? 그러면은 훈련 받은 그 기간들을 빼서 3개월 정도가 빠집니다. 그래서 올해 6월에 전역인데 그렇게 갔다 올까? 아니면 또는 공군은 휴가를 많이 나오고 또 공군은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선택해서 할 수 있어요, 자대를. 뭐 그렇게 갔다 올까? 뭐 이런 방법들을 막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제가 이제 어떤 선택이나 막 계획 이런 걸 짤 때 항상 그 스스로 혼자 막 하는 기도에 꼭 넣는 그 인용한 말씀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 그냥 저 혼자 기도할 때. 그게 이제 막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제 막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랑, 하나는 사람이 그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 이 말씀이 이렇게 딱 내가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내 마음대로 이렇게 틀어버리면은 뭔가 그 계획이 어긋나지 않을까 싶은 마음으로 한번 그래 장교를 갔다 오자 하고 임관을 하고 첫 주에 되게 후회를 많이 했습니다. 그 보병학교에 교육을 받으러 갔는데 되게 후회를 많이 했던 게, 저는 막 혼자서 밥 먹고 혼자서 놀고 이런 걸 진짜 못하는 사람입니다. 되게 막 그래서 차라리 혼자 놀 거면은 집을 안 나가는 그런 사람인데, 거기 가니까 진짜 한 명도 모르겠는 거예요. 동기를 한 명도 모르겠고, 이제 처음이라서 밥 먹으러 이게 식당을 이동해야 되는데 거기 막 이제 소위들이 장교들이다 보니까 옛날 막 그 훈련 후보생 때 했던 것처럼 막 다 같이 맞춰서 줄 맞춰서 가는 게 아니고 그냥 알아서 가서 먹고 오면 되는 거라서 이제 혼자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혼자 걸어가는데 이제 내 룸메가 한 명 있었는데, 룸메는 삼사관학교 그 승원이 갔던 거기 출신이어서 걔네는 그냥 지네끼리 다 알면서 지내가지고 지네끼리 먼저 간 거야, 밥 먹으러. 나 혼자 이제 밥 먹으러 이렇게 딱 갔는데 앞에 딱 봐도 그 학군단처럼 생긴 애들이 있길래 용기 내서 이렇게 말을 걸었습니다. 제가 2학급이었는데 2학급이어서 너네 몇 학급이냐 했더니 걔네도 2학급이라 그러길래 잘됐다, 우리 같은 학급이니까
앞으로 밥 같이 먹고 막 그러자. 이렇게 열심히 막 친목질을 했습니다. 대학교 어디 나왔냐? 왜 뭐 장교했냐? 막 이러면서 막 엄청 이렇게 네 명이었는데 그때 막 여자애 한 명에 남자애 세 명이었는데 이렇게 근데 막 밥 먹으면서 대화를 하다가 아 이제 막 얘네랑 같이 다니면 되겠다 이 생각하고 있었는데 뭔가 이게 쎄한 거예요 걔네 사이에서. 그래서 막 대화를 하다 보니까 약간 안 맞는 그런 게 있는 거야 걔네랑 나랑. 그래서 혹시 몇 반이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걔는 2반이라는 거예요. 저희가 보병이 1200명 정도가 됐습니다. 소위 보병이. 그래서 건물이 6개야. 그러니까 건물이 다른 사람은 사실 연관이 없는 거야. 아예. 그래서 알고 보니까 저는 상비 1반 이하급, 걔는 상비 2반 이하급이어가지고 지금으로 따지면 그냥 고등학교가 다른 거예요 아예. 근데 같은 2반이라고 저는 막 떠들어대고 밥 먹고 있다가 알게 돼서 걔네가 이제 그래 나중에 보면 인사하자 이러고 가는데 너무 슬프더라고요 그게. 그래가지고 아무튼 그렇게 약간 세상에 이렇게 혼자 남겨진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을 가지고 이렇게 좀 그 훈련 생활을 하다가 이제 그 보병 학교에는 수요 예배가 조금 활성화가 돼 있습니다. 왜냐면 주말이면 애들이 다 외출을 나가 버리다 보니까 주말 예배는 막 이렇게 물론 드리긴 하지만 이렇게 활성화가 안 돼 있고 수요 예배를 좀 크게 이렇게 활성화해서 끝나고 막 모임도 갖고 막 이런 네 그렇게 활성화가 되어 있는데 이제 수요일이 딱 돼가지고 되게 그때 느꼈던 게 예배가 되게 드리고 싶더라고. 그 혼자 뭔가 되게 울적하다 보니까 예배가 되게 드리고 싶어가지고 수요일을 열심히 기다려가지고 그 예배를 딱 나갔는데 되게 멉니다. 버스를 타고 가야 될 때로 되게 한 5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저의 숙소가 진짜 맹폭대기고 교회가 그 입구 초입 유병수 초입쯤에 있는데 거기가 엄청 커가지고 한 서울대만한 것 같아요. 거기가 서울대만한데 진짜 엄청 커가지고 한 5km 돼서 버스를 이렇게 교회 가는 셔틀버스가 오는데 그걸 타고 이렇게 갔는데 이제 거기서 한 2가지 정도를 조금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 수요 예배를 드리면서 한 2가지 정도를 느꼈는데 이제 첫 번째로는 이날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평소에는 반주를 하다 보니까 이게 온전히 막 눈을 감고 찬양한다거나 막 이 가사를 생각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힘듭니다. 기도를 할 때도 막 반주를 하면서 기도하다 보면은 말을 하다가 끊기고 할 때가 되게 많은데 이날 처음으로 약간 그런 거 없이 막 눈 감고 찬양하고 가사 한번 생각해보고 이러니까 되게 예배가 은혜롭게 느껴졌습니다. 되게 내 마음에 좋고 은혜롭게 느껴졌고 두 번째로는 그날 첫 예배였는데 거기 앞에 소위 동기들로 보이는 애들이 막 앞에 나와서 싱어하고 막 찬양인도 막 이런 거 도와주고 그러고 있더라고요. 저는 종합한 거를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그거를 알고 막 지원해서 갔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는 거를 보면서 아까 말했다시피 막 4, 5km 되는데 거기까지 걔네는 이제 셔틀 시간에도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 스스로 거기 먼저 교회에 도착해서 막 이런 걸 도와주고 막 이러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쟤네 진짜 대단하다. 야외 훈련하고 막 이러면 되게 힘듭니다. 사실 피곤하고 수요 예배 막 가기가 싫고 왜냐면 맨날 막 교장을 되게 멀리 버스를 타고 이동해야 될 정도로 보병은 교장이 되게 멀어가지고 하고 막 흙바닥에서 구르고 막 이러고 돌아오면 힘든데도 걔네는 그 4, 5km 되는 애를 뭐 자기 차로 갔는지 뭐 걸어갔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셔틀버스 타지 않고 더 이른 시간에 먼저 거기 도착해서 그 예배 세팅을 먼저 해놓고 자기들끼리 막 이렇게 찬양 맞춰보고 이렇게 하는 거를 보고 그래도 나는 아까 맨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나도 조금 그래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쟤네는 나보다 더 대단한 애들이다 이렇게 조금 느끼는 시간이 됐던 것 같습니다. 이거 비슷한 경험을 예전에도 한 적이 있는데 저희 교회에서 비전 캠프를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마지막 날에 이렇게 쭉 2열로 이렇게 쭉 지그재그로 서가지고 이렇게 손을 잡고 대화를 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앞에 있는 사람과 하고 한 1분 지나면 옆 사람 또 잡고 이렇게 다른 사람이랑 대화하고 또 1분 지나면 또 옆으로 한 칸 이동해서 또 잡고 대화를 하고 그러다가 그 비전 캠프 그 지원해주는 스텝이라고 해야 되나? 근데 그것도 다 지원제로 받더라고요. 본인이 이렇게 지원해가지고 그 스텝 애가 저보다 한 2살인가 3살 어렸던 것 같은데 걔랑 이렇게 우연히 대화할 기회가 있어가지고 대화를 했었는데
어 보면은 걔네가 하는 걸 제가 이렇게 한 3일 정도 유심히 봤는데 약간 조교 생활이랑 비슷하더라고요. 그 조교가 되게 힘들거든요. 훈련병보다 한 30분 정도 일찍 일어나서 먼저 교육 세팅 준비 막 이런 거 다 해놓고 차에 짐 실을 거 다 밑으로 내려놓고 그러고 훈련병보다 항상 한 1시간 정도 늦게 잡니다. 뭐 때에 따라 더 늦게 자기도 하는데 자기들끼리 모여서 막 다음날 뭐 해야 될지 막 이렇게 결산하고 그런 다음에 이렇게 자는데 걔네가 약간 그런 역할을 하더라고요. 그때 기상이 6시였나 그랬던 것 같은데 그거보다 더 일찍 일어나 있고 막 아침부터 막 율동하고 뭐 하고 하는 게 보면서 와 되게 힘들겠다. 그래서 걔한테 그 자매였는데 자매에게 어 왜 하냐 이거 왜 정확하게 그 워딩이 기억이 안 나는데 이거 하면 약간 어떤 걸 얻냐 이렇게 물어봤던 것 같습니다. 뭘 얻냐 이렇게 물어봤었는데 그냥 웃으면서 그냥 즐겁다 이렇게 지원해서 주님 일을 하는 게 너무 즐겁다 이렇게 대답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느꼈던 거랑 약간 이 보병학교에서 얘네가 이렇게 예배를 힘든 상황 속에서 준비해야 하는 그런 거랑 비슷하게 이렇게 오버랩 되면서 느껴지는 거예요. 아, 그래서 얘는 진짜 대단하다. 세상에는 나보다 훨씬 대단한 사람들이 많구나. 내 또래 중에서도 되게 많구나라는 거를 조금 느끼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게 열심히 이렇게 막 수요 예배 다니다가 이제 자대에 갈 시간이 됐습니다. 거기는 이제 저기 장성에 있는 보병학교는 소위가 되고 나서 기초적인 막 그런 소위의 전문 지식들을 교육받는 곳이고 이제 이 교육이 끝나면 아까 말했던 그 육사단에 가서 이제 내가 진짜 군인으로 생활을 해야 돼. 내 부하들을 데리고 막 이렇게 전쟁을 준비하는 그런 군인으로 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제 자대가 갈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육사단이라 그랬죠. 육사단이라 그랬는데 여성분들은 잘 모르시니까 한 개의 사단 안에는 세 개의 여단이 있습니다. 한 개의 사단 안에는 밑에 세 개의 부대가 또 있는 거야. 그 조그마한 밑에 부대가. 그래서 거기 중에 두 개의 여단은 철원에 있고 한 개의 여단은 포천에 있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이 또 한 개의 여단은 세 개의 대대로 바뀝니다. 대대. 세 개의 대대가 한 개의 여단, 세 개의 여단이 한 개의 사단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때 딱 보니까 7여단이랑 2여단은 무조건 철원 행이고 19여단은 그나마 포천을 갈 수가 있어. 19여단은 포천에 두 개의 대대가 있고 철원에 한 개의 대대가 이렇게 떨어져 있는 약간 이런 구조라서 이런 구조라서 딱 봤는데 19여단이 떠 있는 거야. 그래서 열심히 또 핸드폰으로 막 거기 위치 19여단 어떤 거 1대대 위치, 2대대 위치, 3대대 위치 이렇게 쳐봤는데 1대대, 2대대는 포천에 있더라고. 그래서 또 이렇게 막 검색을 해보니까 집까지 약 1시간 30분 차를 타면 1시간 30분 좀 밟으면 1시간 10분이면 오겠더라고. 그래서 1시간 10분이면 괜찮다. 이 정도면 좀 피곤하긴 해도 차만 있으면은 그래도 계속 왔다 갔다 할 수 있겠다. 이 생각을 조금 했습니다. 하고 이제 진짜 딱 너네 이제 일주일 동안 미리 좀 체험 좀 하고 와 하는 그 시간이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자대 가서 미리 좀 일하는 거 좀 체험 좀 하고 와 하는 시간이 있어서 근데 제가 이 위치가 계속 바뀌었답니다. 이게 어떤 구조냐면 전임자가 내 전임자가 어디로 가는지에 따라 나도 정해지는 거야. 그런 느낌이어서 전임자가 막 여기로 갔다 막 이러는 상황 속에서 저도 막 1대대 갔다 2대대 갔다 3대대 갔다 계속 이렇게 하다가 결국 확정적으로 3대대를 가게 된 거야. 3대대만 철원이었습니다. 나머지 두 개는 포천이었는데 그래서 또 철원을 가게 되네 하고 막 이게 검색을 해보니까 아무리 그거 빨라도 1시간 50분이더라고. 그래서 마지막까지 그 살짝의 희망을 품었던 그 3분의 2의 확률도 안 됐구나 라는 생각을 좀 이렇게 하고 자대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처음 자대에 가서 이제 처음에는 그 부대 안에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집이 부대 안에 있다 보니까 좀 훈련병들 드리는 그 교회에서 같이 예배를 좀 드렸어요. 처음에는. 그러다가 이제 차도 생기고 나중에 그 숙소 없앤다고 니네 다 나가서 살아라 이래가지고 밖에 있는 군 숙소에서 살게 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디 교회를 다니지? 어디 교회를 다녀야 될까? 그래도 장로교 위주로 막 이렇게 검색을 하다가 그날이 이제 지금 다니고 있는 교회를 정했던 게 송구 영신 예배 날이었는데, 송구 영신 예배 12월 31일 날 내일 송구 영신 예배인데 일단 광해수리 교회는 올 수가 없으니까 어디서 좀 드려보지 하고 이렇게 막 네이버에 검색을 했습니다. 송구 영신 예배 철원 장로교 약간 이런 식으로 쳤는데 맨 위에 블로그에 누가 막 어디 교회 송구 영신 예배 후기 막 이렇게 해가지고 써놨더라고. 뭐 그래가지고 뭐 옆에 그냥 아무데나 주차하고 들어가도 돼요. 옆에 막 갓길에다가 그래서 편해요. 막 이런 게 써져 있길래 거기 가가지고 송구 영신 예배를 갔다가 근데 거기 청년부 애들이 막 되게 적극적이더라고요. 막 이번 주 일요일에도 나올 거지. 바로 카톡방 초대해줄게. 전화번호 뭐야? 이러고 전화번호 막 물어보고 막 하고 막 이렇게 잡으려고 열심히 하길래 거기서 이제 좀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계속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가 이제 사실 처음으로 이제 여기 광야수리교회가 아니라 어떤 다른 한 교회에 좀 정착이라고 해야 되나? 정착을 해서 예배를 좀 드리었는데 거기서도 이제 가장 먼저 좀 느껴졌던 거는 되게 예배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은혜롭다라는 걸 느꼈고 또 이 부대 생활을 하다 보면 주말에 당직인 적이 좀 있었습니다. 한두 번 정도 있었는데 계속 일요일 날 당직인 거야. 일요일 당직이고 다음 주에도 일요일 당직이어서 예배를 막 2주 동안 못 나가고 그랬던 적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되게 그 다음 주에 출근하는데 막 무기력하고 힘들어지고 뭔가 지친다 해야 되나? 이유 없이 지치고 그러고 2주 만에 또 교회를 가니까 막 배터리 이렇게 충전되듯이 막 약간 활력도 돌고 얼굴에 막 그런 느낌이 들었고 또 두 번째 그래서 첫 번째로는 내 삶에는 진짜 예배가 필요하구나. 예배가 진짜 필요한 거였구나. 그동안은 예배를 그렇게 안 드린 적이 없었으니까 막 2주나 3주 막 이렇게 못 드린 적이 없었으니까 정말 예배가 필요하구나 이렇게 느꼈고 두 번째로는 되게 편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네, 반주를 안 하고 또 가면 그냥 예배 준비되어 있는 예배에 그냥 내가 드리기만 하면 되는 거야. 몸을 그냥 내가 찬양하고 눈 감고 찬양하고 이러면 돼서 되게 편하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사실 이 편한 게 저한테 되게 독이 되고 있다는 걸 조금 나중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제가 근무하는 그 부대 특성상 수요일 저녁에 되게 행사들이 많습니다. 훈련병들 뭐 야간 교육도 거의 수요일에 하고 행군 같은 것도 수요일 날 하고 저 뭐 수료식도 수요일 날 해서 애들 외출하면 막 그 다 복귀하는 것까지 보고 와야 되거든. 마지막에 보고 와야 돼서 끝나면 9시, 10시, 막 11시 이렇게 퇴근할 때가 되게 많은데 수요일 날 그러다 보니까 수요일 예배를 드리기가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야. 그래서 항상 막 오늘 수요일 못 드렸다. 처음에는 오늘 수요예배를 못 드렸네. 죄송하다. 오늘 수요예배 못 드리네. 해가지고 자꾸 이렇게 그런 죄송하다는 마음으로 살고 있다가 이게 한 달이 되고 또 두 달이 되고 또 이제 그 내가 이 맡은 것이 없다는 그 생각. 나는 그냥 이미 준비되어 있는 예배에 가서 그냥 드리고 오면 된다는 이 생각. 이 편안함, 안일함 이런 것들 때문에 어느 날 일찍 퇴근을 했는데도 집에 와서 막 씻고 뭐하고 시간을 딱 보니까 사실 그날이 수요 예배 날이었던 거야. 너무 부끄럽지만 아예 그냥 그 수요 예배 자체를 까먹은 날이 있었습니다. 맞다. 그 시간이 다 지나고 나서야 맞다. 오늘 아예 수요 예배를 까먹어 버렸다. 그래서 그날 되게 저한테 실망을 하고 막 가가지고 좀 기도도 하고 회개하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그때 느꼈던 게 내가 되게 자부하던 막 나름대로의 그런 열심도 있었다고 생각했고 뭐 성실히 했다고 생각했고 그런 것들이 고작 요 정도였구나 라는 거를 좀 느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동안은 이제 목회자 가정이라는 이 울타리도 있고 또 그냥 뭐 찬양 인도자
그 뭐 반주자 등 막 이런 여러 가지 임무, 역할을 수행하면서 사실은 이 반주를 할 때만 해도 나도 정말 좀 이 반주 안 하고 찬양을 해보고 싶다. 좀 기도를 그냥 기도할 때 내가 반주 안 깔고 싶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불편하다 진짜 이거 좀 집중을 하려 해도 집중이 안 될 때가 좀 많아가지고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래서 내가 나는 내 이 예배를 조금 못 드리는 한이 있더라도 다른 사람의 예배를 잘 들어주게 헌신하는 거야 라고 이 착각을 하고 있던 거죠. 그 착각을 하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 반주가 없으니까 예배를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예배를 그냥 까먹어 버리는 사람이 돼 버리는 거야.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이 반주가 내가 헌신하고 내가 이 예배에 도움이 되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 반주로 인해서 내가 예배를 더 생각할 수 있는 거고 이 반주로 인해서 내가 이 예배 준비하는 이 동참자의 자리에 설 수가 있는 거야. 그런 거를 조금 많이 느끼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직분이라는 게 또는 역할이라는 게 내가 예배의 순서를 맡았다는 게 이 예배를 준비하게 하는 거구나.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그냥 약간 어린애들이 밥 먹기 싫어 이러면은 아빠나 엄마가 먹지 마 이러면 나중에 그냥 배고파서 오는 것처럼 밥이 사람을 필요한 게 아니라 사람이 밥을 필요하다는 뭐 그런 맥락의 깨달음을 좀 느꼈던 것 같습니다. 조금 마무리를 해보려고 하는데 군생활 시작부터 지금까지 조금 그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나 왜 주님께서 나를 이 철원에 보내셨을까? 좀 애매한 굉장히 매주 교회 오기도 애매하고 왜 이런 곳에 보내셨을까 하는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물론 제가 막 다 헤아릴 수 있지는 않겠죠. 그 이유들을. 그렇지만 그 중에서도 몇 가지 이제 혼자 이런 목회자 가정이라는 그늘과 이런 반주라는 역할 이런 여러 가지 없이 광해소리교회 없이 그냥 혼자 썼을 때 혼자 상황 속에서 주님을 찾는 법 이걸 첫 번째로 알려주시려 하셨던 것 같고 그 속에서 있는 예배가 얼마나 기쁜 것인지 예배가 기다려진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를 좀 깨닫게 해주시려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처음 새벽 예배를 드렸을 때를 좀 기억하는데 그때가 초등학교 한 4학년 그때쯤이었어요. 그때 그 전날 엄마한테 엄마 나 내일 새벽 예배를 드릴 거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하고 나서 이제 막 기대감 부풀고 이렇게 잤는데 일어나니까 4시 근데 피곤해가지고 5시 반이었는데 그때 그 새벽 예배가 그래서 좀만 더 자자 또 일어나니까 30분 40분 50분 이러다가 마지막에 그때 꿈을 하나 꿨습니다. 꿈을 꿨는데 어떤 꿈을 꿨냐면 새벽 예배 드리는 꿈을 꿨어요. 그래서 막 꿈속에서 내가 일어나가지고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막 교회가 진짜 엄청 어마어마한 큰 교회고 막 세련된 교회에서 새벽 예배 드리는 꿈을 꿨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이거 말이 안 되는 것 같은 거야 꿈이. 우리 교회 이렇게 안 생겼는데 그때 집에 가정교회에서 하는 거였는데 말이 안 되는 것 같은 거야 해가지고 하고 딱 일어나서 그날 드렸던 게 제 첫 번째 새벽 예배인데 약간 그런 주님을 기다리는 그 예배를 기다리는 그런 법을 다시금 좀 찾아라 했던 것 같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아까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나름 열심히 있는 사람 내가 나름 열심히 있는 사람이다 라는 그 교만을 좀 꺾어주시려고 하셨던 것 같습니다. 내가 맡고 있는 이 예배의 역할이 나를 위해 얼마나 중요한 건가 나를 이 예배를 더 소중히 생각하게 만들고 내가 이 예배를 잊어먹지 않게 만들고 내가 정말 준비된 사람이 되게 만드는 그런 거였다는 것을 조금 깨닫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 예배를 드릴 때 편하다 이러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예배의 순서를 맡는 사람이 아니어도 내가 기도하는 사람, 뭐 찬양 인도자, 이런 반주자 이런 게 아니어도 이런 사람처럼 맨날 설교하시듯이 목사님이 기도하는 사람처럼 기도하고 준비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참 예배자가 되라 이런 말씀을 제게 좀 해주시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간증은 여기까지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